기혼자가 아닌데 의미 없이 과도한 사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저축이란 달콤한 말에 종신보험을 덜컥 준비하신 분들, 주위에서 좋다고 하니까 하나둘 가입했던 보험이 이제는 너무 많아 내가 도대체 어떤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 채 매달 수십만 원씩 납입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지출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인다보험입니다. 혹시 자동차 구매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동차 구매를 할 때 차량을 선택하고 나서도 수많은 옵션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썬루프를 넣어서 답답함을 해소한다든지, 휠 사이즈를 키워 좀 더 멋을 낸다든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핸들이나 시트에 열선을 추가하고, 또 더운 여름을 좀 더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 통풍 시트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나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옵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본연의 목적인 자동차가 본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만 해도 수십 곳이 넘고, 회사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수십 가지, 같은 상품이라도 그 안에서 나의 상황에 맞게 변경되거나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적게는 2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을 선택해서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택해서 정말 필요한 보험만 잘 갖추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 그리고 이미 여러 개 가입해 두었지만 정작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까지 꼭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보험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가입해 두고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내 보험이 나의 상황에 맞는지 아니면 손을 봐야 하는지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저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시간을 들여 정리하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항목은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인구 중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보험인데요.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1세대 실비는 100% 보장하고 2세대 실비는 90% 보장하고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 3대 비급여 70%를 보장하고요.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급여, 비급여 모두 10%에서 3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병원비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전체 병원비 804만 원에서 565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일부 본인 부담금 188만 원, 전액 본인 부담금 1만 원, 그리고 비급여 항목인 선택 진료 외 항목 50만 원을 합쳐 239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비가 있다면 이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1세대 실비면 100% 돌려받을 수 있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800만 원에서 내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 중요한 보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일부 보상이 안 되는 항목들도 있고 미지급되는 질병들이 있지만 그래도 폭넓은 범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비보험 기준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단순히 아무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성별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살 기준으로는 남성은 I사 5,671원, 여성은 A사 4,897원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살 기준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F사가 가장 저렴했고 각각 7,906원, 7,392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0세 역시 F사가 가장 저렴했는데 남성은 1,761원, 여성은 12,478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50세 기준 보험료는 남성은 F사 29,902원, 여성은 I사 24,511원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반대로 50세 기준 가장 높은 보험료는 남성 H사가 27,410원, 여성 C사 39,08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이나 성별,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그냥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교 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비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같은 실손보험인데도 매년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는 질병 기준으로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역시 동일하게 급여 5천, 비급여 5천 총 보장 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다 사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한도가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쓰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200만 원 제도가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크게 다쳐서 병원비가 총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급여 4천만 원, 비급여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세대 실비는 급여는 20% 본인 부담, 비급여는 30% 본인 부담이죠. 그럼 계산하면 급여 4천만 원의 20%는 800만 원, 비급여 1천만 원의 30%는 300만 원, 즉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총 1,1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말은 즉 급여 항목에서 내가 실제 낼 금액이 800만 원이 아니라 딱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급여 200만 원, 비급여 300만 원 합쳐서 총 5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내가 바라는 보험금은 원래 3,900만 원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 제도 덕분에 4,5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혜택 맞죠?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는 급여에만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4세대 실손만 해당이 됩니다. 예전 1, 2, 3세대 실비는 급여, 비급여 모두 200만 원 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옛날 실비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유지하세요 라는 이유가 사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실비가 없거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2025년 말 혹은 2026년 초 실손보험이 다시 한번 개편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이 5세대로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급여 보장 범위는 동일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크게 변화됩니다. 특히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며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 그리고 아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항목까지 생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면 자기부담금이 30%면 됐지만 5세대 실손부터는 자기부담금이 50%로 상승합니다. 또 한 가지, 현재 4세대에서는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제도 자기부담금 30%만 내면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세대부터는 이 항목들 자체가 보상 제외, 즉 보험금 미지급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지금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5세대 개편 전에 4세대로 미리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무조건 갱신형입니다. 간혹 제 실비는 비갱신형이에요. 저는 보험료 안 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적립보험료가 과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실손보험은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까지 끝까지 책임진다?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실비의 빈틈을 채워줄 보험,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이게 바로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두 번째입니다. 3대 진단비라 하면 암, 뇌, 심장을 이야기하며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보시는 자료처럼 암, 뇌, 심장이 우리의 사망률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 상실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요즘처럼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환경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약 제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그동안 모아둔 저축, 투자했던 주식 혹은 부동산까지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큰 비용을 단기간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맞는 일정 수준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으며 결국에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 가능한 시대가 점점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험 특약입니다.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외감은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생식기암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소외감은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되는 구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 따라 같은 유방암인데 어떤 사람은 진단금 100%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40%만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은 똑같이 했는데 보장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구성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도에서는 20%가 최대치라서 꼭 최대한도로 채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는 유사암을 일반암과 1:1 혹은 1:2 수준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면서 현 기준에서는 일반암의 20%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는 대장 전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등 일부 암을 유사암으로 분리해서 줄여 지급하고 또 어떤 보험사는 소외감을 100%가 아니라 10%, 20%만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즉 똑같은 암이라도 어떤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실 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부분 지급이 아닌 진단 시 전액 지급이 되는 구조로 가입할 것. 이 기준만 정확히 알고 선택하시면 나중에 내가 왜 이 보험을 들었지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암 관련 보험으로 추천드리는 항목은 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 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특약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특약들이 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상이 되는 특약이 아닌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이후 암 수술은 물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인기가 있는 중입자 치료, 자가 면역 치료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게 되는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가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가입하고 10년간 치료를 했다면 최대 3억까지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3대 진단비 보험에서 암 관련된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암 주요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다음으로 뇌와 심장에 대해서도 가입 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뇌 쪽은 뇌혈관 진단금으로,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뇌출혈과 뇌졸중만 가지고 있다면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의 후유증, 장애 등은 보장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다들 건강검진 정말 자주 하시죠? 그리고 검진 기술도 발달해서 과거와 다르게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질병을 발견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을 하셔야 협심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대 진단비인 암과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술비 특약을 같이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수술비 비용이 대부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심장 수술비는 3,290만 원 정도였지만 2023년에는 3,682만 원까지 올랐고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는 896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1,19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4세대 기준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가 존재해서 실비로 모든 수술비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수술비 정도는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그리고 수술비 특약까지 3층 구조로 만들어서 든든한 대비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수술비 특약 중에서 어떤 수술비를 가입하면 좋을까요? 저는 1, 5종 수술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넓은 보장 범위와 높은 가입 금액 그리고 비급여도 보장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4대, 119대 같은 N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 부합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보장 범위가 좁고 1에서 9종은 급여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상하다 보니 보상 지급은 명확하지만 비급여가 보장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렴하지만 큰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높은 특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성비 특약인 5대 장기 이식 수술입니다. 췌장, 신장, 간, 심장, 폐 등 수술하게 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고가의 수술인데요. 이 부분을 3천만 원 설정 시 321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막 이식 수술비가 있습니다. 각막과 안구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유리창과 같이 투명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각막이 혼탁해지면 빛이 통과할 수 없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그 혼탁한 각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막으로 바꾸게 되면 각막 이식 수술 특약에서 3천만 원을 받는데 57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가 있는데 악성 종양인 암과 혈액질환 및 혈색소 질환, 면역 부전, 선정성 대사 장애 등 신체에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이 3천만 원 받는데 189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대신 부담해주는 보장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로 챙겨야 하는 특약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산책 중에 행인을 물었을 때, 카페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파손시켰을 때, 아이가 친구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한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주며 월 1279원 정도로 그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보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를 포함한 종합보험까지 꼭 필요한 기본 보장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보험료가 비싸다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가입하신다면 다른 사람보다 같은 보장인데 더 비싸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 보험이 아닌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에는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 월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갱신형 보험은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으로 가입한 42,805원짜리 보험이 10년 뒤 갱신되면 96,131원, 66세 때 갱신되면 486,634원, 76세 때는 835,574원, 더 나아가 86세 때는 1,377,7,542원 이런 식으로 일정 주기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내가 이 보험을 쭉 보장을 받고 싶다면 90세던 100세던 그 시점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135,244원으로 갱신형보다는 비쌀 수 있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인 20년만 납입을 한다면 더 이상 추가 보험료를 내실 필요 없이 90세까지 쭉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총 납입 보험료를 따져본다면 비갱신형 보험은 3,245,8,560원이지만 갱신형 보험은 86세까지 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총 납입 보험료가 무려 3억 6,737만 9,160원으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총 납입 보험료 차이는 3억 3,492만 600원이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물론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임팩트 있게 보장을 받고 싶다면 갱신형도 충분히 옳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 보험을 평생 가져갈 목적이라면 과연 갱신형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정말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의 차이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꿀팁은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납입 면제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없다면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납입 면제란 회사에서 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차후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인데요.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20년 납입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5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40세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납입 면제가 있는 보험은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장 혜택이 사라지냐? 아닙니다. 보장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 남은 보험료를 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납입 면제가 없는 보험이라면 암에 걸려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 상황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듯 보험료가 비슷해 보여도 납입 면제 포함 여부에 따라서 실제 혜택과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만 보지 말고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해도 가입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에 속지 말자입니다. 납입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납입 기간이 길면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납입 기간을 길게 30년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를 했을 때 36세 남성이 90세 만기 기준으로 20년 납입을 하면 13만 5,244원이 나오고 30년 납으로 하면 11만 1,061원이 나오게 됩니다. 금액이 더 싸 보이니 좋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본다면 20년 납은 3,245만 8,560원, 30년 납은 3,998만 1,960원으로 752만 3,400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0년 납이 총 753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끔 부동산에 비교를 하셔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30년, 40년, 50년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동산과 보험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치의 변동인데요.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해서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지만 보험은 그런 가치 상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납입 기간을 20년 납으로 고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기본형이 아닌 무해지형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형과 무해지환급형의 차이는 납입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형이라면 보험료가 기본형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중도에 해지할 것이 아니라면 비싸게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만기 시점에는 해지환급금이 0원으로 되는 건 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무해지환급형과 기본형으로 가입을 했을 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무해지형이 3,718만 4,160원, 기본형은 4,914만 720원으로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총 보험료가 1,195만 6,560원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내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기본형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 등의 이력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건강하신 분들 중에 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13만 3,201원의 보험이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8만 4,69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 보험료가 1,164만 2,640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병원에도 잘 안 가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반형이 아니라 건강고지형으로 가입하셔야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 꿀팁은 바로 만기 설정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몇 세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 만기,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110세, 120세도 살아야죠. 그래서 종신형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통계 자료를 확인하시면 대부분 잘못 가입하신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험 만기는 90세면 충분합니다. 2070년이 돼서야 남녀 평균 수명이 90.9세가 되고
여성은 92.5세, 남성은 89.2세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듣는 100세, 110세까지 사니까 만기는 오래 가져가야 한다는 말은 공식 통계 자료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험은 9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아이 보험은 100세 만기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4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과연 100세 만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50세, 60세 고객님들께는 더더욱 100세 만기가 필요할까요? 보험은 알고 가입하느냐 모르고 가입하느냐에 따라 평생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감으로 가입하신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까지 보험 가입할 때 꼭 챙기셔야 할 6가지 핵심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이 6가지를 전부 적용하면 보험료가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조건을 반영하고 회사별로 비교한 설계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구성은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 책임 특약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 무해지형, 납입 면제 포함 10년 무사고형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10살부터 60세까지 쭉 비교를 해봤는데 10살은 아이사가 48,437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30세는 D사가 83,620원 그리고 60세는 아이사가 186,785원이면 이 모든 구성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후반대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데 혹시 본인의 한 달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고 계시나요? 혹시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꼭 한 번은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가 비싸서도 있지만 그렇게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보험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정말 필요한 보험은 실비,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 책임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보험은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본인에게 필요한지 불필요하게 충동적으로 가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기면 보험료는 줄고 그 절약된 비용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절대 저축이 아닙니다.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혹시나 안 아프고 건강하다면 그냥 아무 혜택 없이 끝나는 게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보인다 보험에서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30여 개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 또는 오른쪽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확실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